네, 토마토 투자클럽의 신상원 전문가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신상원입니다. 네, 시장의 시그널이 약간 좋아지는 듯 하다가 이 기대가 무색하게 금방 또 안 좋은 소리들, 쓴소리들, 부정적인 전망들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인데요. 지금 시장에서 보내고 있는 시그널은 어떻다고 보세요? 네, 뭐, 지금 시그널은, 진짜 좀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, 우리를 좀, 갖고 노는 것 같은 느낌? 네, 좋아지는 신호 나오면, 우리가 좀 살짝 미소를 지을 때, 바로 또 이제 뒤에서 뒤통수를 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나와서, 좀 솔직하게 표현을 하자면, 우리 개인들 뒤통수를 치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뭐, 시그널이라고 표현을 하자면, 그렇게 좀, 간단하게 쉽게 이해를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. 오늘 이제 좀 오늘 시장을 이제 좀 살펴보려면 또 우리는 항상 전일고 미 증시, 글로벌 증시 이렇게 살펴보고 그 마켓에서 어떤 신호가 나오는지 이제 파악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미국 증시도 뭐 좀 불안했습니다. 물가 지표가 대기하면서 이제 혼조가 되고 또 계속 우려가 됐던 긴축, 그 다음에 그 긴축에 대한 우려가 결국은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을 또 우려감을 키우고 있습니다. 그래서 대신 좀 좋은 신호가 조금 나온 것들은 미국 기대 인플레가 좀 완화돼서 우호적으로 오늘 우리 시장은 조금 괜찮지 않을까. 물론 어제보다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예상을 할 수가 있는 오늘 아침이고요. 또 영국발 뭐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가 우리들 투심을 좀 위축하는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우리 시장은 요약해서 이제 말씀드리자면 실적 개선주, 방어주 중심주 그런 것들로 이제 또 이슈가 좀 민감한 것들로 종목 장세가 이제 뭐 예상이 되는데 잦은 변동성이 좀 우리를 좀 지치게 합니다. 하지만 흔들리지 말고 냉정하게 시장을 봤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 마켓을 이렇게 좀 우리가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연준은 멈추지 않겠다. 그러니까 긴축은 멈추지 않겠다는 얘기들이 좀 많습니다. 네, 그 보면은 쉽게 제가 표현을 할게요. 트레이더 입장에서 보면은 감수하고 인내하라, 버텨라는 얘기가 마찬가지로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. 고용지표가 좋게 나와도 굿뉴스가 배드로 이렇게 반응이 되는 또 반대로 생각하면 안 좋은 뉴스, 배드뉴스가 굿뉴스로 나오는 그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. 또 물가를 잡기 위해서 강력한 금리 인상의 기조는 계속 될 것이다. 11월도 75bp 예상이 좀 우세하고요. 그리고 우리도 이미 시장 참여자들은 전부 그런 75bp에 대한 거는 마음속으로 다 준비를 하고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. 어쩌면 또 이 투심이 너무 위축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. 일단 연준의 최우선은 인플레이션 억제, 물가가 어떻게 되던 간에, 우리 그 경기 침체가 어떻게 되던 간에 물가를 먼저 잡아야 된다는 거, 그게 제일 우선인 것 같습니다. 경기 침체는 어느 정도 크게 제약적인 수준까지는 감수하겠다는 그런 신호가 보이고 있고요. 그다음에 시장에서 우리의 투심이나 이런 전체적인 상황을 좀 안 좋게 하는 것들은 지속적인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습니다. 뭘 계속 함께하는 러시아 리스크, 어제 이제 뭐 공습 명령 뭐 이런 이슈들이 계속 시장에 돌면서 장 막판에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, 뭐 사료주라든가 에너지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그랬는데 또 거기에 덧붙여서 좀 눈엣 가시 같은 북한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습니다. 그리고 플러스 알파라고 제가 이제 뭐 표현을 좀 원고에는 해놨는데 그 알파에 미국하고 중국 그리고 오늘 이제 새벽에 나온 그 바이든 대통령이 좀 저는 좀 쉽게 표현하는 스타일인데 삐진 것 같습니다. 네, 감산을 한다고 하니까 사우디에 대해서도 좀 약간의 경계, 이렇게 견제를 하는 좀 약간 보복까지는 아니어도 그런 제스처를 좀 취하는 것 같습니다. 그런 다양한 리스크들, 잠재적인 그런 요소들이 이 시장에 있다 보니까 좀 참고 견뎌야 된다는 그런 시그널이 좀 잡히는 것 같습니다. 인내해야 되는 시간이 상당히 좀 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. 그리고 오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제 빅스텝이 좀 예상이 돼 있습니다. 이 부분도 우리에게는 큰 충격은 아니어도 50 정도 50bp를 예상하고 있는데 좀 부담은 될 소지는 있습니다. 하지만 그렇게 큰 충격은 아닐 것 같고 시장이 이미 많이 흔들려 있기 때문에 그거를 소화하고 갈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반등할 호재가 좀 보이지 않는 시장입니다.
그러니까 악재가 계속 반복되면서 돌아가고 있는데 그 중에 좀 눈에 띄는 게 외국인들이 9월 달에 뭐 2조 3천억 정도의 순매도가 나왔다고 이제 뭐 뉴스 플로어에 이렇게 좀 잡히고 있는데 이 부분도 너무 부담스럽게 좀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 아닌가라는 저는 좀 역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. 9월 한 28일부터 들어온 수급을 보면은 그러니까 9월 기준으로 하면 2조 3천억의 순매도가 맞습니다. 하지만 9월 28일, 9월 마지막 한 이틀, 3일 정도를 보면은 지금까지, 어제까지 한 1조 정도의 외국인 자금은 또 들어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거를 잘 생각해 보시면 너무 뉴스나 또는 수치적인 거에 이제 취하지 마시고 냉정하게 이걸 좀 판단하고 대응하는 게 좀 필요한데 우리가 시계를 좀 뒤로 돌려보면은 7월 달에도 뭐 외국인이 뭐 매도를 많이 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왔지만 알고 보면 7월 한 14일 정도부터 해서 네, 한 4조 정도가 8월 중순까지 매수가 들어왔었습니다. 그때 이제 베어마켓 랠리, 뭐 서머 랠리라고 잠깐의 랠리가 나왔지만 이런 것들 우리가 너무 기준을 딱 정확하게 이렇게 정해서 대응하고 분석하고 이럴 게 아니라 매일매일 외국인들의 수급의 변화를 좀 보면서 좀 단기적인 대응 전략을 좀 세우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. 물론 이 단기적인 대응 전략이라는 것이 수익을 극대화하는 게 아니라 손실을 회복하는데 목적을 두고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조금 다르게 보는 시각이 필요할 것 같고요. 또 나스닥이 두 번째 약세장에 진입했다고 합니다. 보통 이 베어마켓이라고 하면 바로 직전 고점에서 뭐 한 15%, 20% 이렇게 하락이 되면은 그때부터 약세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뒤에 이제 제가 그림을 하나 이제 보내드렸었어요. 뭐 이전에 2,750에서 15% 전후로 이제 하락했던 그 사례가 한번 있었고 그렇게 떨어지고 나서 7월 달에 그 베어마켓 랠리가 살짝은 또 나왔습니다. 이번에도 2,546 정도에서 지금 15% 전후로 하락한 구간. 그러니까 지금이 어떻게 보면 또 7월 우리가 막 공포에 떨었던 그때 뭐 다들 주식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막 이렇게 막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그때보다도 지금이 더 저점은 또 깨졌습니다. 그리고 이 저점에서 좀 하락을 좀 멈추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. 또 어떻게 보면 또 지금 10월 달에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되다 보니까 7월에 그 중순 이후에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잠깐의 반등 랠리가 나온 것처럼 지금도 그런 실적주들이 조금씩 어느 정도는 반등의 랠리가 나올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 자, 대신 이전하고는 좀 다르게 제한적인 랠리가 나올 수 있으니까 좀 짧게 대응해야 된다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지난주에 제가 이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 FGI 지수를 이제 보여드렸었는데 오늘도 이제 제가 자료를 이제 보여드리지만 지난주에는 30 정도 공포지수가 30 정도였습니다. 근데 지금은 더 떨어졌습니다. 한 18 정도로 더 떨어졌고 전체적으로 그 데일리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 이전에 5월 달에 공포가 극에 달했을 때보단 그래도 완화됐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희망적인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물론 지금 되게 상당히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되게 힘들 겁니다. 하지만 이전보단 조금씩 뭔가 소화하고 가고 있다. 그러니까 나아진다기보다 소화하고 가고 있다는 거를 좀 염두에 두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뭐 공포지수, 빅스 지수를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이렇게 한 2년 정도의 빅스 지수를 이렇게 보여드리면 제일 높았을 때, 공포지수가 극에 달했을 때는 코로나 때였습니다. 지금 잘 보면 그때의 3분의 1도 안 됩니다. 역으로 이게 재미있게 표현을 하자면 그러니까 지금 이 구간 여기까지 버티셨다면 이 시장에서는 앞전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버티면서 감수하고 우리 기다려보자라는 그런 게 우리 시장 투자자들에게 주는 신호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? 이런 물음이 바로 또 뒤따를 텐데요.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어제 종가 기준으로는 직전 저점을 이탈을 했습니다. 이제 그 다음 지지 라인은 어디일 것인가? 이런 점들도 궁금해지고요. 게다가 오늘 장에서는 또 금통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한 차례 더 출렁거리지 않을까?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원달러 환율이 어제 하루 만에 20원이나 급등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또 원달러 환율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? 이런 생각도
하실 텐데요. 오늘 장에선 놓쳐서는 안 될 시그널 이런 부분들 반영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. 네, 계속 비슷한 시장이 지나가고 있고, 그러니까 힘든 시장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저점이나 위기 신호에서는 우리가 너무 이렇게 조급하게 그 시장에서 포기를 한다거나 우왕좌왕하고 그럴 게 아니라 좀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, 저점이나 위기 신호에서는 항상 이 정책적으로도 대응 준비를 합니다. 증한 펀드라든가 공매도 금지 카드를 지금 논의하고 있다고 하고, 금감원장께서도 지금 시장 쏠림에서는 공매도 포함해서 시장 안전 정치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습니다. 그러니까 좀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고, 또 오늘, 그러니까 어제죠, 어제 반도체 빙하기가 끝나간다 이런 이 리포트도 나왔는데, 이런 것들이 당장 매매를 시작하라는 신호가 아님을 인지할 필요는 있습니다. 네, 당장 매매를 하라는 게 아니라 천천히 이제부터 좀 바닥을 다지는 신호가 나올 수 있으니 보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거를 뉴스라는 것들을 고지것들을 믿는다기보다는 그거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, 오히려 그런 나의 투자 마인드를 정립할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서두르지 말고 인내하자. 그리고 매크로 환경 아직 변화가 없습니다. 그리고 리스크가 항상 복합적으로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를 항상 염두에 두고 조금씩 좀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 것. 그리고 또 한 번 강조드리지만 시장은 지금은 떠날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기준을 재정립하고 인내하며 대응할 필요가 있다.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거는 다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자기만의 다시 투자 전략을 재정립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네. 그러면은 좀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군이 있다면, 그리고 또 짧게 투자 아이디어를 가지고 매매가 가능한 그런 영역 혹시 보시는 쪽 있으면은 몇 가지만 좀 예를 들어 주시죠. 네, 지금은 어떻게 보면 모든 게 다 불확실합니다. 네, 불확실한 이 구간에서는 확실한 거는 실적입니다. 그러니까 이제 곧 실적들이 계속 발표되는 실적 시즌이 오는데, 실적과 좀 성장성이 보이는 종목들을 선별적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. 대신 시장은 멀리 보되 욕심은 좀 반으로 줄이고 매매 스타일은 한 템포 먼저 대응을 하는, 조금 빠른 대응을 할 필요가 있는데, 이슈 민감주라든가 또는 강달러, 고금리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들, 제일 지금 요즘 시장에서 그래도 잘 버티는 것들은 2차 전지, 그리고 또 이슈에 연결된 곡물 사료주, 러시아 리스크에, 그리고 이제 사우디 관련해서 네옴시티 관련주, 그리고 로봇주가 요즘엔 가장 시장에서 그래도 잘 버티고 있습니다. 그리고 리오프닝주는 조금 선별적으로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. 리오프닝 기대감이 있어서 그 일본 여행이 좀 재개가 되면서 리오프닝 관련 기대감들이 좀 있지만, 또 중국은 봉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선별적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. 항공주보다는 여행 관련주 또는 화장품주를 좀 볼 필요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에너지 관련주, 그 다음에 소비자 금융, 네, 그때 말씀드린 리드코프라든가 고려신용정보, 이런 종목들은 지금 당장이 아니어도 내년에 더 우리 실물 경제가 힘들어집니다. 그렇다면 그 회사들은 그때 더 수익이 날 겁니다. 그러니까 조금 시장을 길게 보시면서 이런 종목들을 살펴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엔터주들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또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시장은 언제나 우상향을 하깁니다. 그러니까 지금 좀 힘드시다고 너무 이렇게 좀 포기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지 마시고, 지금 상황에서도 버티는 애들 위주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요즘 시장 상황 상당히 힘든데, 그래서 장 마치고 나서 매일매일 또 투자자분들과 함께 시장 분석하는 시간 갖고 계시잖아요. 오늘은 몇 시에 어떤 주제로 진행하나요? 네, 오늘 5시에 하는데요. 제가 2주 동안 이 힘든 시장에서도 리딩 이벤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. 근데 성적이 좀 괜찮았는데, 이런 시장에서도 어떻게 수익을 내는지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회복을 하는 종목을 찾는지, 그리고 이런 시장에서 어떻게 버티는지, 저도 계속 잘한 게 아닙니다. 저도 실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.
알겠습니다. 유튜브에서 오후 5시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.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이렇게 신성원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. 결과로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. 감수하고 인내하며 버텨라. 지금 시장은 좀 그래야 될 타이밍이다. 다만 좀 떠나서 버티지 마시고요. 시장과 계속해서 보폭을 맞추시면서 때를 기다리는 전략이 필요하다. 이렇게 이야기 나왔습니다. 지금까지 마켓 시그널 토마토 투자클럽의 신성원 전문가였습니다.